자, 화제를 바꿔서 저희가 좀 외교 얘기를 그래도 의원님 모셨으니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발표된 게 바로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방문하겠다. 이 소식이 또 들어왔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 벌어지는 게 이게 참으로 그 여느 정상회담과 달리 대한민국의 어떤 생존과 국익이 걸려 있는 정말로 어떤 중요한 어떤 순간에 열린 정상회담인데 이때를 맞춰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이제 중국 전승절 행사 10월 10일이거든요. 요때 참석하는 것으로. 9월 3일. 9월 10월 10일은 쌍십절이구나. 네, 거기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 그렇군요. 네, 맞아요. 노동당 헷갈립니다. 9월 3일, 내가 10월 10일. 네. 9월 3일 날, 네. 그렇죠. 9월 3일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그래서 어떤 그 장군 대 멍군. 그러니까 남북한 외교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외교 전쟁. 그것이 이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네. 이런 어떤 냉전적 구도가 더 선명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뭐 어렵게 해석할 일이 아니라 네. 니들이 하면 나도 한다. 니들이 하면 나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보폭을 넓히는 건데 예. 그 최근에 북러 결착 어떤 그 밀착에 중국이 좀 견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워낙 어떤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을 펴니까 중국도 이제는 저 북한 러시아와 같은 열에 서서 네. 결속을 과시하는 이런 어떤 그 하나의 반대 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으로 보면은 뭐 다시 어떤 그 냉전의 어떤 그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얘기를 나눌 때 피스메이커 이 얘기에 엄청 더 좋아를 했고 페이스메이커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과의 관계 뭐 올해 안에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좀 잘 풀리는 과정에서 북한이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과 푸틴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외교 무대로 나오면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가운데 미리 좀 얘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고. 근데 얼마 전에 8월 15일 날 그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트럼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상세히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전화로. 네. 그러면서 미국을 이렇게 접촉한다. 이러고 무슨 내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화가 왜 갔을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왜 이런 걸 설명해 주느냐. 네. 물론 이제 양국이 동맹이고 긴밀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있는 한 북러 관계는 절대 금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공조도 같이 하자. 이런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냐 안 만나냐 하는 문제도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돼야 어느 정도 그 전쟁이 좀 매듭을 져야 가능한 거예요. 네. 그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거, 전쟁 중에 지도자끼리 소통이라는 거. 네. 이러면 다른 외교의 그 선택지가 제한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쟁 중인데.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트럼프하고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것도 네. 남한이 아니라 엉뚱하게 푸틴이 중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고. 예. 이게 지금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틴이 저 트럼프 만났을 때 북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전에 상의하고 전화도 해줬다는 거는.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아니 난 미국에 관심 없다. 오로지 지금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관심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또 푸틴을 기쁘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발언권도 꽤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것도 좀 인식을 해야 되겠고 과거에는 주로 이런 역할은 중국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진핑도 이럴 때 뭔가 다 불러들여서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국제 무대에서 외교 무대에서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와 북한,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얽혀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발언권이 적어지다 보니까 네. 전승절을 기회로 좀 우리 편들, 예. 우리 쪽 사람들 식구들 불러서 그렇죠. 힘을 좀 모아보자 예. 이런 차원. 그리고 중국도 지금 미국이 너무 두들겨 패니까 예. 이게 어떤 그 거의 봉쇄 정책에 가깝단 말이에요. 이 봉쇄 정책은 냉전의 용어입니다. 이게 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CSIS에 연설 때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많이 나간 표현이에요. 지금은 어떤 냉전식 봉쇄냐 네. 아니면 전략 경쟁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용어가 그렇게 확정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봉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것은 이제 한미를 어쩔 수 없이 뭉쳐야 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중국으로서는 뭐랄까 이 미국의 어떤 압박과 봉쇄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반미 국가들을 긁어마야지. 그래서 또 새 과시도 하고 예. 이런 기회를 삼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주셨고,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네요. 외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국익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순방성과 이어가기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아울러 어느 때보다 또 재정의 적극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경제 관련된 얘기도 했고, 외교 관련해서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 마음을 얻어야 된다. 아마 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거래와 기술 책도 읽으면서 준비해왔던 이 부분, 이걸 좀 강조하면서 나왔던 얘기 같아요. 트럼프의 마음을 얻기에 노력했다. 이런 표현 같기도 하고. 글쎄 뭐 예. 이해는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이 대통령이 평소에 야당 대표 시절일 때와는 다른 외교를 했죠. 우선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합의를 해준 거. 네. 이건 뭐 지금 오늘 아침 요미우리 신문은 또 난리가 났어요. 왜요? 미국 외교, 일본 외교의 최대 승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무슨 절차가 있고 수의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격적으로 해줘 버렸거든요. 네. 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돌아오셨는데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6분 살아 계시거든. 난 이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지가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 같아요. 네. 그다음에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그랬을 때 얼마나 세게 비판했습니까? 심지어 삼전도의 굴욕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정이 달라졌다 이런 것도 일견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네. 일단 가기도 전에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다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건 거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란 말이에요. 사고의 어떤 굉장히 급격한 전환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CSIS 연설도 보면은 중국이 좀 발끈할 만한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는데, 일단 지금 용산 입장은 단호해 보이고, 지금은 일단은 달랠 때다. 지금은 실용적인 국익을 생각해야지 다른 이야기 할 여유가 없다. 너무나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이런 어떤 그 이야기지. 사실 그 이야기를 빼놓고 보면 이거는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네. 지금 좀 국회는 난리가 났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또 거꾸로 네. 왜 그렇게 굴욕적이냐 그러는데 난 그것도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이거는 옛날에 윤석열이 다 했던 건데. 근데 굴욕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예. 이 정치의 말이 오염도가 이제는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온갖 한국에 대한 억측과 음모, 망상 이런 것들을 잠재워놨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마가 뭔가 이 극우적인 그 우리와 연결돼 있는 이런 선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강훈식 실장이 한라인을 구축해가지고 여러모로 또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우려를 잠재웠고 아마 뭐 고심이 많았겠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심이 많았을 텐데 일본을 갔다가 미국으로 가면서 한국, 미국, 일본이 좀 가까워져 있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져 있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미국의 그런 뭐 긍정적인 입장, 생각을 끌어내는 아마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정말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또 과거사는 약간 두더라도 좀 미국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아마 이제 과거사 얘기 이것도 아마 지적이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